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거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으신다면 위와 간이 모두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은 약해지고 간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두 기둥인 위와 간을 동시에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딱 세 가지 음식만 더하면 위뿐만 아니라 간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천연 보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양배추가 왜 이렇게 좋은 식품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위궤양이나 위염 환자분들에게 양배추즙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속이 쓰릴 때 양배추를 드시면 금방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효과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도 양배추처럼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이나 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도 양배추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위 점막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크롬 성분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쪄서 드시는 겁니다. 찜기에 양배추는 크게 찢어서 넣고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넣으세요. 5분에서 7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소금을 약간만 쳐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볶음입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배추를 먼저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으세요. 불은 중불로 하시고 4분 정도만 볶으면 됩니다.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마늘 다진 것을 넣으면 더욱 좋은데요. 마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채 썰고 브로콜리는 데쳐서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무쳐 드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성분이라 오래 가열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살짝 데치거나 3분 이내로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양배추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죠. 그런데 마늘이 간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마늘의 유황 화합물은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둘 다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라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간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간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고 독소를 걸러내는데 혈류가 좋아지면 간 기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생으로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속이 쓰리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함께 먹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양배추의 알칼리 성분이 마늘의 자극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와 마늘을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배추찜에 마늘을 넣는 겁니다. 양배추를 크게 찢어서 찜기에 넣고 그 사이사이에 마늘을 통째로 넣으세요. 20분 정도 찌면 마늘이 부드러워지면서 자극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찐 마늘은 단맛이 나서 드시기도 훨씬 편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배추 볶음에 마늘을 듬뿍 넣는 겁니다. 마늘은 얇게 편으로 썰어서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먼저 볶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양배추를 넣고 함께 볶습니다. 여기에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마늘 반쪽 정도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시는 으깨거나 다질 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즙으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양배추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 들기름이 좋습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인데요. 들기름의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를 하듯이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 거죠. 또한 들기름은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좋고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 간 기능도 개선됩니다. 또한 들기름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간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양배추와 들기름을 함께 먹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건 양배추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겁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 물기를 빼세요.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과 국간장 반 스푼을 넣고 무쳐 드시면 됩니다. 깨소금을 뿌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양배추 쌈을 드실 때도 들기름을 활용하세요. 쌈장에 들기름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양배추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쌈을 싸 드셔도 좋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양배추찜을 하실 때도 마지막에 들기름을 뿌려 드세요. 뜨거운 김이 들기름의 향을 더욱 살려줍니다. 여기에 국간장이나 새우젓을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들기름은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볶을 때는 다른 기름을 쓰시고 완성된 요리에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은 열을 받으면 산패되기 쉬우니까요.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되도록 국산 들깨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신선할수록 효과가 좋고 맛도 고소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살짝 데치세요. 여기에 들기름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음식이 모두 들어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양배추찜을 해보세요. 양배추를 크게 찢어 찜기에 넣고 그 사이에 마늘을 통째로 넣습니다. 20분 정도 찐 다음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양배추 볶음을 드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양배추를 넣습니다. 양배추가 반쯤 익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볶으세요. 불을 끄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스푼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면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즙을 만들 때도 이 3가지를 함께 넣으시면 좋습니다. 양배추 200g에 브로콜리 50g, 마늘 반쪽, 그리고 마지막에 들기름 1티스푼을 넣고 갈아 드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으니 사과 4분의 1개를 넣으시면 드시기 편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g 이내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마늘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들기름도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이 음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약은 아닙니다. 만약간 질환이나 위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세요. 음식은 치료를 돕는 역할이지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음식들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은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음식 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배추를 먹더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이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들기름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장 보실 때 이 4가지 식재료를 꼭 함께 사세요. 양배추 1통, 브로콜리 1송이, 마늘 1망, 들기름 1병이면 됩니다. 이것들로 일주일 내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양배추 샐러드에 들기름만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거기에 마늘을 조금 넣어보세요. 모레는 브로콜리를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드시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위와 간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입니다. 위가 튼튼해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고 간이 건강해야 독소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음식 조합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